증시 워밍업 목요일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열어보죠. 삼성전자 담는 외국인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3,220포인트 넘어서 신고점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관의 순매도세가 좀 발목을 잡으면서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 와중에 그래도 좀 좋았던 건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아닐까 싶어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했네요. 3일 연속 사는 것이 이제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아직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추세 전환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도 어저께도 2만 주 정도 나왔으니 이제 재개된 이후에 최저 물량이 이제 공매도가 나왔다. 그리고 3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졌으니 삼성전자는 어쨌든 외국인이 이 정도면 뭐 담아볼 만하다라는 분위기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저께 삼성전자만 1,300억 샀거든요,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서 330억 정도 샀으니 그 다른 종목들은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점을 봤었을 때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분위기가 부러뜨릴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치고 달리기에도 명확하게 찝어내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종목은 점점 더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부터는 투자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력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시장 지수 보면은 전혀 나쁘지 않잖아요. 네. 머지않으면 사상 최고가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와 있는데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그것만 골라서 사고 있고 대형주 안에서 현대 기아를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매수하더니 지금 삼성전자를 좀 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조선철강 엄청 담았었잖아요, 은행주랑.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만 그냥 맛있는 종목만 피킹해 가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카지노 엔터주들 아직도 사고 있어요.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라는 특징상 6월장이 잘 늘 좋았었다라는 점 플러스 알파 이제 6월 윈도우 드레싱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상당 부분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시장은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좀 집중력 있게 좀 종목 피킹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집중력을 더 좀 발휘하면은 우리가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들은 많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급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국내 증시 수급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지수의 방향을 잡겠다 강력한 의지 정도는 아닙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인데 외국인이 매수한 비중 대비해서 지금 추세를 돌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사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시그널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샀던 종목에서 LG전자, 현대건설, 쌍용 C&E, 삼성엔지니어링, KCC클래스 다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담고 있죠. 현대건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이 방향이 꺾일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형주 안에서는 제가 거의 탑픽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제 현대차, 기아가 있고요. 지금 이제 좀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언저리다. 지수가 만약에 더 달려가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저는 전차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인데 그 시기는 지금 당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포트의 하나를 조금씩 꾸며나가는 데에서는 좀 손색이 없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아, 그다음에 GS건설, GS리테일이라는 종목을 기관이 담고 있었고요. 쌍끌이 종목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LG와 SDI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참 참담한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좀
유달리 담고 있다라는 점은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세컨잡이 아니죠. 사실 주된 업이 사실 정유잖아요. 근데 정유주들이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어차피 전기차를 담으신다면 이쪽에 좀 비중을 담아두는 것이 조금 전략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한항공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주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의 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좀 충분히 아직도 즐길 수 있다라는 좀 마음가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어저께 외국인 기관에 동시 매수가 있었습니다. 타이어 회사잖아요. 네. 자동차 소재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기차가 된다고 해서 타이어를 안 끼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역까지 좀 오지 않았나, 충분한 기간 조정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OCI 한국단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갈 때 소형주 대장이 화신이었다라면 두 번째 EGMP 관련돼서 커넥터 관련돼서 다 들어간다. 한국단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까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뭐 외국인이 사는 종목 솔브레, 리노고, 유진테크, 코미코, 서희건설, 반도체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기관이 사는 종목 엔터 3사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덕산 꾸준히 이어지는 게 그래도 좋네요. 탄력도는 조금 네.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적극 매수다라기보단 탄력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래서 네.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덕산 네오록스, GS 홈쇼핑, SPG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 함께 산 종목은 파라다이스,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 역시 반도체 종목들이 있죠. 코나이라는 종목을 외국인 기관이 함께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나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작년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화폐 결제 관련돼서 지금 디지털 화폐가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좀 말이 빠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에 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이 지금 디지털 화폐랑 지역 화폐 관련인데 요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아직은 말씀드릴 얘기 아니지만 네. 나중에 이제 대선 공약이 막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화폐 관련된 공약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있어서 거기에 실적이 잘 받쳐준다라고 하니 타이밍을 보고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나. 작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거기에 바텍이라는 종목까지 외국인 기관이 함께 사고 있다라는 점 여전히 제가 이 자리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함께 사고 있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섹터별 전략 세워볼 시간이죠. 앞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 해줄 것 많다고 하셨는데 반도체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뭐 이걸 공개해도 되는지 말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포트는 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그 소비와 관련된 종목과 중소형 건설주들로 다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는 아예 없거든요. 네. 언제 살 거냐라는 점에서 전 6월장을 좋게 보고 있고 8월장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8월에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나오게 된다면 8월장이 안 좋으면 그때부터 반도체를 좀 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부로 전략 수정입니다. 반도체 오늘부터 담아가겠습니다. 오. 일단은 삼성전자의 네. 매수 포인트 시그널이 있었고 삼성전자 살 때 외국인 기관이 함께 산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점,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반도체 안에서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자를 해가지고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 수급이 뜬 종목들 안에서 좀 먼저 담아갔고 뭐 지금부터 반도체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의 시그널이 떴었을 때 함께 움직인 종목은 우선적으로 담아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소부장을 보는 모든 투자자들의 느낌이 어떠냐면요. 지금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버티면 손해 안 보고 충분히 먹을 수는 있을 거야라는 것이 소부장에 대한 대부분 비우고 저 또한 공감하고 있거든요. 네. 버티면 올해 말 내년 되면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그런데 이제는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외국인이 산 종목에서는 솔브렌, 리노공보인데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유진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뭐 이 종목들이 다 뭐 삼성이 투자하든 뭐 미국이 투자하든 뭐 대만이 투자하든 함께 가거나 삼성이 그 시스템 반도체 투자할 때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유진테크라는 종목 뭐 다들 아시라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뭐 차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이니까 참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금 61선 반등을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려는 모습 속에서 외국인의 어저께 10만 주 가량 넘는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도 함께 샀다는 점은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사놓고 고민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미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종장비인데 삼성이 이제 뭐 지금 어저께 사실 출발 캔들은 뜨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외국인 매수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종장비 업종인데요. 어쨌든 장비 투자를 하는 데 들어가면 설비 투자잖아요. 삼성의 투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 거래가 터지고 나서 기간 조정을 너무 예쁘게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산 종목 중에서는 DB 하이텍이 있었고요. DB 하이텍은 뭐 지금 조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한번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는 과정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네. 홍종단에서는 여전히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었을 때 좀 특히 차트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하나 머티리얼즈인데요. 역시 어저께 출발 캔들은 뜨지 않았습니다만 뭐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시 순매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실리콘 카바이드 등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독보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재라고 한다면 매력적으로 봐야겠죠. 네. 그리고 원익 QNC입니다. 이 쿼츠가 뭐 앞으로 투자를 하거나 누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다 이 회사는 한국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전환시키지는 못했지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적절한 타이밍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될 것이다. 반도체 이제부터 사기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이제는 좀 모아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우리가 뭐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기업들 많이들 있네요. 매수 주문을 이제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설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건설, 건자재, 기계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뭐 건설, 뭐 건자재, 뭐 기계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그 섹터 내에서 건설을 제일 좋게 보시는 건가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두산바퀴 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다 좋고요. 네. 뭐 진성 TC도 이렇게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이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건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인프라 투자가 지금 5년 동안 말만 있었지 실제로 중국 빼고는 아직은 가시화된 게 없는데 네. 유가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중동 국가도 이제 뭔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니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보셔야 된다. 현대건설은 이제 GBC 공사가 시작이 되면 자체적인 이제 체력도 네. 좀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대형주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약들이 있잖아요.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점이 기본적으로 건설주들의 저 하방 경직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공약이 경부선 지하라든가 그다음에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죠. 도시를 재정비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면서 이하 공영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자연환경의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 안에서 뭐 다양한 이슈들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포트를 쫙 깔아놓고 있었는데 네. 여전히 트레이딩 관심입니다. 지금 이 섹터들은 중소형 철강 건설주들은요, 한번 시세가 터지면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었다라는 과거의 경험상 네. 거기에 내년에 대선이라는 점을 점도해 본다면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건설을 중소형 건설주는 난 도저히 못 사겠고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시멘트 좀 담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을 한다면 시멘트가 무조건 그렇죠. 필요가 있을 텐데 작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시멘트 수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막 시멘트를 재고를 쌓아놓을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시멘트 기업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고를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있어서 시멘트 가격이 지금 인상되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수요는 앞으로 적극 공격적으로 자극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테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쌍용 CNE가 이제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 시점이니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쌍용 CNE가 지금 어저께 외국인 매수가 떴는데 기간 조정을 너무 아름답게 주었었죠. 그래서 거래가 터질 때마다 지금
레벨업이 됐었고 이제부터는 거래 없이 주가가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해서 쌍용 CN이라든가 성신약의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모두 다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말씀드린 네 종목은 차트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 건설주들 그리고 시멘트주까지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쪽으로 이제 금융 쪽으로 좀 가볼게요. 증권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근에 좋습니다. 네. 좀 지수가 어쨌든 사상 최고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증권주가 제일 마무리에 올라간다, 뭐 아니면 더 갈 건데 기다리면 더 가는 증시가 네. 반영이 된다, 뭐 어떤 이유든지 좋습니다. 대형 증권주는 아직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개인들의 아까 그랬잖아요. 외국인은 자기 종목 뽑아먹고 기관도 중소형 주단에서 엔터주와 포스트 코로나주 자기들 플레이하고 네. 개인들은 중소형 건설주, 철강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서 돌 때 증권주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영역이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저께 KTB 투자증권이 아주 좋은 기간 조정 이후에 차트를 좀 보시면 기간 조정을 아름답게 준 이후에 어저께 탄력적으로 좀 출발하는 모습이 KTB 투자증권에서 좀 있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형 증권주들은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장 분위기다. 교보증권, 신영증권, SK증권도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하다. 특히 금융주 쪽은 네. 한번 이렇게 좀 추세를 잡으면 조금 그 신뢰도가 좀 높게 차트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소형 증권주들도 매력도가 좀 보여질 수 있을 만한 기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또 소형 증권주에 대한 매력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섹터별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고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